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정말 테슬라는 놀라운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놀라운 기업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분명하고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장기적 투자 대상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쟁적인 완성차 기업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문제. 보면은 이제 경쟁 환경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걸 아침에 내가 듣다가 이거 제가 자동차를 항상 좋게 말씀드려 왔는데 좋게 보는데 지금도 하여튼 제가 오늘 역시 섹터 담당자의 의견이 상당히 의미 있다 보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게 가능성이 열리는 게 우리가 되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 네, 그렇죠. 근데 열려야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거고, 이제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빨리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바틀렉이 바로 그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을 해줘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주장인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보조금 그 한계를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20만 대를 넘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없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가버렸고, 나머지는 보조금 받아야지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4.6%까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안 좋았음에도. 비트코인은 이제 영업 외로 이제 반영이 되기는 이제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뭐 4분기에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조금 그 이익이 좀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제가 오기 전에 좀 전에 찾아봤는데 48,0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금액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번 달에만 거의 한 이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순이익단에서 4분기에 이제 큰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자료 갖고 얘기 좀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불 86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서프라이즈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한 15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역시 한 2.4조 원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보통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미국 그 빅3 카메이커들은 다 2조 원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랑 토요타 정도만, 폭스바겐, 토요타, 다임러 정도만 이번에 이제 한 3조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꽤 잘 나온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난 이제 2분기에 이 회사가 1.5조 원 정도 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QOQ로 보통 대부분 빠지는데 이제 유일하게 오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대수는 24만 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믹스는 조금 안 좋아졌어요. 모델 SX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 3Y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부가 가치 차종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델 SX의 리프레시가 연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차종들의 생산량이 이제 2분기에는 거의 없었고 3분기에 조금 올라왔고 이제 그런 수순인데, 아마 4분기에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ASP라는 이제 그 매트릭스로는 좀 안 좋았는데 이익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매출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이제 이 CO2 크레딧 매출이 아니면은 이익이 없는 회사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거의 거였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되게 평가적으로 했었거든요. 뭐 이게 이거 차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했었는데. 그 차를 팔아서 이익이 안 나고, 이익은 대부분 남이 이제 준 돈에서 그렇죠. 나는 거였던 건데, 사실 보통 의미 있는 성장주의 특징이 이익이 잘 안 나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디스커션이 좀 많았었죠, 그런 걸로.
그러다가 이제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좀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지금 상황 이대로라면은 아마 4분기에는 이 괴리가 더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CO2 크레딧 갖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아닌 거죠. 네. 장사해서 먹고 사는 회사로 네.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공장이 두 군데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이제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이 본사라고 보시면 그 미국에 이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 대비해서 테슬라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중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차종은 모델 Y입니다. 그래서 모델 Y의 생산량이 연초 대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이끈 지역은 이제 중국 공장이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원가가 좀 더 낮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했고 이 현상은 일단 향후 몇 개 분기에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테슬라 중국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뭐 우리 유진 연구원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 중국에서 약진할 때 참 중국이 우리 것 같았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이제 디폴트로 뭐 굉장히 잘하는 데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갈수록 위축되고 상대적 절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작년만 그러니까. 하더라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한 게 33%를 기록했어요. 3분의 엄청 크네. 3분의 1인데 올해 들어서도 반도체 공급 차질이 사실 유럽이랑 미국이 조금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비중이 적어도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의 믹스는 이제 EV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사실 저희가 보통 영업이익을 이야기할 때 중국 사업이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제외하고 얘기합시다가 일반적인 이제 접근인데 실제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법이 중요해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 전기차 사업을 할 때는 지분법 JV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메이커이면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갑자기 얘기했는데 테슬라 약진이 우리한테 이렇게 막 우호적인 건 아니. 미국에서도 테슬라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지위가 되게 높아졌을 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0% 넘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영향 받겠네요. 아니 지금도 이제 마켓 쉐어는 11%로 경이로운 수준이 맞습니다. 좋은데, 지금 한 4개월 정도는 이제 11%대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대로 정말로 이제 잘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좀 더 우려 섞인 이제 접근을 해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이 현대기아가 3분기에 상대적으로 괜찮았었기 때문에 좀 반사수혜를 봤다라고 본다라면은 4분기에는 이제 조금 빠질 가능성이 숫자 안 좋아지나 있고요. 되잖아 지금 4분기. 그냥 이제 뭐 평이한 수준으로 성장을 해갖고는 이제 마켓시가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다른 데들도 이제 리커버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이제 스토리고 내년 내후년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전기차는 이러한 마켓시어에 별로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안 해도 된다가 일반적인 미국이 컨셉인데. 전기차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서 여기 캐파가 50만 대짜리 공장인데 미국에다 판매하는 건 30만 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을 하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유럽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해 연말이 되면은 테슬라 공장이 유럽에 하나 가동이 되고 베를린. 예,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에도 하나 가동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유럽 수출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이 오스틴 공장이 캐파가 일단 초기에는 한 70만 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수출할 이유가 없죠. 이거 다 내수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0만 대짜리 프리몬트 공장이랑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랑 그 내수용으로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한 120만 대 정도는 이제 내수용으로 가게 되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미국에 20만 대를 했고 올해 30만 대 안 넘을 것 같아요. 30만 대가 갑자기 2년 만에 150만 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도 비슷할 거예요. 중국도 지금 일정 물량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테슬라 지금 마켓이 한 20%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이미 과점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숫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제 중국이랑 미국 같은 이 자동차 대국 빅2에서는 전기차의 이제 과점 사업자들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미국은 현대기아가 연초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 빠르게 진출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소폭 늦춰지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한편 늦춰져요 이렇게.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사실 이제 보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경제 결정이 안 나니까. 그렇죠. 이제 예산안이 이제 뭐 작년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제 생각에는 조직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ID4 생산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배터리 계약이 체결이 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어요. 현대기아는 아직 이제 현지화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 하에 현대기아 그룹도 이제 그 미국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좀 빠르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래 EPS를 좀 이제 높여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테슬라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게 보조금 없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OEM들한테는 사실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혀 생산 차질이 굉장히 영향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사가 이제 제 1분기, 2분기 제 정확하게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이제 그 텍사스 한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TI나 이제 NXP나 이런 이제 현지 업체들로부터 조달이 차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공개를 했었던 내용이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이제 ECU들이 이제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설계를 조금 더 단순화했다라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거든요. 더 조금 들어가게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가 굉장히 중앙 집중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메이커들보다 ECU가 들어가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유진 영화한테 솔직히 말하자면 올해 내내 어디 가도 IT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극적이지만 자동차는 그래도 미국의 약진을 얘기를 해오다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답답했는데 오늘 좀 유진 연구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약간의 부정적인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기아 입장에서요. 사실 주가가 상당 기간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어요.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고
분명히 이제 4분기, 1분기는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QOQ 이익 증가세는 나오기는 할 건데 마치 연초에 전망했었던 이제 분기 2조를 쉽게 뛰어넘는 수치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고 계속 있고요. 아침마다 저희 전략과 같이 이제 섹터 어쩌면 위주연구원 우리 한 축 중에 하나니까 저번에 이 코스트 문제들도 만만치 않고. 그 이제 중고차 가격이 사실 이제 10월달에 한 번 더 올랐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올랐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거. 나도 봤어. 예, 그 벤이랑 미니벤만 올라요 지금. 미니밴만? 벤이랑 미니벤만 올라요. 그러니까는 그 세단은 애초에 오르지 않고 있고 SUV랑 픽업도 더 이상 연초 대비로는 중고차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수송용 차만 즉 물류용 차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것도 잘 몰랐네. 만화에만 치고 나가긴 나 속으로 그것도 괜찮은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신차 ASP 영향을 주겠다가 아니고, 그러네. 예, 말씀하신 이제 물류 공급망 이제 이런 바틀렉 현상을 사실 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1분기에는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나 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할 가능성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반도체 리커버리가 소폭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제도 포드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갖고 계신 자동차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가 좋을까요? 그럼 뭐 테슬라 e스포츠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 말씀이신 거죠? 국내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에 속해 있는 부품 업체들은 사실 테슬라 비중이 적고요. 네. 거의 이제 없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이제 샤시 부분, 샤시 업체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 테슬라를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샤시에서? 뭐 샤시가 이제 차체 샤시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명신산업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한번 제가 녹음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납품이 좀 늘어나나요, 거기로? 그쪽은 이제 일단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단 전량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년 보더라도 사실 올해 테슬라가 저 정도 늘어나면 명신은 올해 이제 한번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작년 대비 올해가 거의 한 40% 업사이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탑라인이요. 아마 내년에도 그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스틴이나 베를린이 이제 그 업사이드에 있어서 결정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명신한테 할 필요가 있나? 베를린에서 하면은 베를린에서 현지 업체 그거는 아직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결정 변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초반에는 일단은 그 중국에서 이게 딱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이제 그 독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램프업이 되면서 아마 현지화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만도도 테슬라 비중이 좀 그 업체도 이제 그 전기차 업체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내년 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이제 중국 공장 가동률이 이제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진율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이제 그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도 중국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날 것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명시사는 저 녹음했을 때 생각나서 주가지 차트가 좀 올랐었네. 근데 이제 그때 오버행 이슈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는 사실 오토 섹터는 좀 반등 다 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지 이건 그게 반영된 건 그렇죠. 아니다. 이 정도면 좋게 보시는 거네. 오버행 이슈 그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했어. 정확하게 사실 정확하게 트래킹이 안 되는데 아마 연초 그 중반에는 한 1,200만 주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0만 주 미만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죠.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사실 아침에부터 또 오늘 딱 통 가라앉혀서 얘기하는 게, 야, 테슬라가 요번에 베리가 실패했잖아요. 마이클 버리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네.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마진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요새 맨날 말하는 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를 골라내야 된다 하면 그렇죠. 공무생한테 테슬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연초부터 테슬라 하면 좀 계속 강조해 드렸었던 게 여기는 이제 딜러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고를 그것도 확실히 마진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만큼이 있죠. 예. 인센티브 안 딜러한테 주니까. 갔다가 딜러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가 사실 이제 굉장히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으면은 엄청난 유연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확보를 하기까지 테슬라 한 10년 동안 미국의 51개 주에서 소송을 했어요. 맞죠? 기억나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엄청난 그때 망한다고 했었어. 네, 왜냐면 맞아, 나 기억났어 지금. 그때 망한다 해서 될 수가 없다 했었던 그게. 예, 그래서 뭐 남들은 다 딜러 판매를 하는데 당신 그러니까. 혼자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오토메이크 이 기존의 OEM들은 사실 이제 이 진입 장벽을 이미 이제 테슬라가 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층 지금 있는 이제 형태로 훨씬 더 효율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요즘 진짜. 내가 뭐 섹터 담당자도 힘들겠지만 이게 산업 내에서도 마진의 확보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커지는 게 요즘 나오니까. 지금은 근데 인센티브가 많이 빠져갖고 어차피 우리도 할인 안 한다 어차피 이런 이제 기조가 연초부터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희망대로 시장의 희망대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풀렸을 때 과연 그러면은 기존 오토메이커들이 재고를 안 쌓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공장은 사실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네. 다시 이제 쌓겠지. 물량 전쟁이 좀 물량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해결돼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주가가 치고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나 이제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제 그런 진행 상황이 사실 이제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주가의 핵심 트리거 역시 미국 사업에 얼마나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는가 전기차 사업에 보조금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은 채라는 거죠.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실 본업은 이건데 요새 막 시장에 할 거 없으니까 게임에서 위메이드 같은 거 막 이런 거 끝장 보르드 가르고 막 배터리 소재 업체들 난리인데 내가 어떤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거 땡겼더라고. 그러니까 연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났더니 야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차 관련된 다른 뭐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테슬라 관련된 것들이 있네. 그러면 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모빌리티 쪽도 플랫폼적으로 변화도 있고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하여튼 바쁜 시세. 네, 좀 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네. 마무리 짓고 하여튼 괜히 길어졌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먼저 좀